지금은 이제 교육 과정이 혹시 선생님들 아십니까? 교육 과정이 언제 개편되는지. 선생님 정도 되면 정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바뀝니다. 2021년도에 제6차 개정 교육 과정이 원래 적용이 되면 언제부터 하느냐면 2025년부터 이제 실시가 돼요. 2025년도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AI 교육이 진행이 돼요. AI 교육 들어보셨죠? 네. 코딩 교육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AI 교육을 해요. 참.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했죠. 네. 네. 원래 마지막으로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한 2시간 할 거를 제가 1시간에 압축해서 할게요. 써야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늘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자, AI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유치원에 선생님들 만나서 연수하러 올 때, 연수의 내용을 굉장히 지엽적인 그달 또는 다음 달에 해야 될 교육 활동을 설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고 유치원에 보급도 안 합니다. 저는 뭐냐면, 저는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예비교사를 가르쳤던 교수로서, 교수였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저는 키우고 다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만한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이 아이들도 어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역량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축적도 하고 경험도 쌓고 스스로 내부적으로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 서로 머릿속에서 섞어가지고 융합도 해보고 또 새로운 산출물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 아이가 또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체력을. 단순히 다음 달에 하는 활동들을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하자면 그림책이 어떤 그림책을 들고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지만 좀 더 재미있게 아이들의 생각을 열 수 있는 발문법이라든지 발문의 방법 또는 구체적인 발문의 실제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고 하려고 해요. 3월달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가 장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운받아서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또한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짜서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듣는 용어죠. 많이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는 봤는데 처음 생각해보죠. 네. 처음 생각해보잖아요. 자, 지금부터 처음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서 한번 따져봐요. AI가 뭡니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만든 거죠. 네. 기계 스스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었죠. AI는 뭐 먹고 살까요? 전기. 전기. 맞아.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 없으면 배터리가 되겠죠. 근데 얘들은 뭘 가지고 생각하고 처리하고 데이터를 생각하고 처리하고 입력하고 분석하고 할 거예요. 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데이터예요. 데이터. 얘들은 데이터 없으면 못 살아가요.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요? 예,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짜주면 AI는 스스로 뭐합니까? 자가학습을 해요.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세돌이가 김용진하고 바둑을 뒀는데 처음에는 이세돌이 한 번 이겼다가 그 다음부터 왜 못 이깁니까? 얘가 한 번 대국 할 때 이세돌이 수를 익혔거든. 그 사이에. 그래 이세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좌절해가지고 은퇴했어요. 왜? 앞으로는 내가 사람하고 붙어서는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기계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이긴다. 왜? 얘는요 이세돌이하고 한 번 하고부터는
이선을 능가하는 경우의 수를 얘는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AI는 못 이깁니다. 그 첫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는데? 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요. 자, 그런데 AI 교육이라고 붙어놓으니까 자, 따지고 보십시오. AI를 교육시키는 게 AI 교육입니까? AI를 교육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AI처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AI 교육일까요? 사람을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키우려는 게 AI 교육일까요? 아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맞죠? 그랬다가는 우리가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이 벌어져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 기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와버리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AI 교육이 그러면 AI의 환경을 만들어 두고 AI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하는 게 AI 교육입니까? 그거는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다. 단지 그건 뭐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은 하나의 뭐다? 매체입니다. 미디어 매체입니다. 매체죠. 우리 몇 년 전에 중요한 매체가 뭐였어요? 컴퓨터였어요. 컴퓨터도 386, 486 이렇게 진행되어 갔듯이 매체가 굉장히 그 디지털 기기의 그 발전과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AI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AI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AI가 뭘까요? 그러면 학습하는 아이들한테 배우는 아이들한테 AI 교육을 시키자라는 게 지금 이제 화두로 떴단 말이에요. 2025년부터 뭐가 된다? 의무화가 돼요. 의무화가 되니까 도대체 뭐길래 이걸 의무화까지 해서 하냐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답을 내드릴게요. AI가 못하는 것을 교육하자는 게 AI 교육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AI가 못하는 게 뭐예요? 감정. 예. 기계가 못하는 게 뭐다? 스스로 생각해서 창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산출해내는 건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못하잖아요. 네. 제가 못하는 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뒤에,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올지도 몰라요. 이게 이몽기는 로봇 손잡고. 그래서 얘 데리고 와가지고 얘 앉혀놓고 얘야 오늘 선생님들한테 요 책을 읽어줘봐. 그럼 제가 오기 전에 얘 책을 입력을 해가지고 오늘 와서 선생님들한테 읽어주면 얘 잘 읽어주겠죠. 네. 목소리를 이쁜 여자 배우의 목소리로 바꿀 수도 있고 잘 읽어줍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책을 그죠? 인공지능한테 보여주고 애들한테 좀 책 좀 읽어줘봐 하면 못해요. 못하겠죠. 네. 굉장히 입력 데이터 값도 없고 단지 뭐가 있다? 그림만 있다. 그러면 분명히 AI가 못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림만 있거나 글밥이 없는 것들은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AI 교육이 뭐라고 했죠 제가? AI가 못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익히고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활동 속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치 뭐 같냐면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볼게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적합한 창의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창의성 교육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교육 환경도 달라졌고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졌고 굉장히 많은 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교육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는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뭐다? 네. 돌이켜보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맞죠? 네. 아이들하고 뭐 해요? 기계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인데 이 창의성을 두루두루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아이들 마음, 상대방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 못하죠. 얘들 기계적이란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값대로만 행동하는 것, 이게 기계적이란 말인데 아이들 그렇게 지금 유치원에 왔는데 애들 기계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하고 계신 게 뭐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어렵스러운 경우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네.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이 큰 고민거리가 아니고 새롭게 해결하고 이해해야 될 키워드지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만 이해하면. 이해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잖아요. 자, 한 단락 지었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책으로 돌아갈게요. 뭘로 시작해? 그림책.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AI 교육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왜 하필 그림책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한테 왜 하필 그림책으로 AI 교육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림책은 분명히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매체가 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얘가 크는 동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책에 대한 경험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책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스스로 반성. 선생님이 하셨던 독서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했던 활동.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자, 오늘 선생님하고 책 읽을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읽은 다음에, 뭐, 조금 더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표지복 읽고 난 다음에, 흥미 끈 다음에, 내용을 다 읽어주고, 중간중간 마음이 어땠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다 끝나고,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연극해보자.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 뒤에 이어질 내용 한번 생각해보자.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십시오. 책의 내용도 제대로 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 뒤에 이어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던진 발문이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저걸 대답해야 돼, 말해야 돼. 어때요?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발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주로 해왔냐면 물었어, 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죠. 주로 뭘 질문했어요? 책 꺼낸 다음에. 내용 형상하기. 내용 연상하기. 내용 연상하려면 반드시 선생님이 짚어줘야 돼요. 내용을 기억하는가 못 기억하는가. 사실 확인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자, 딱 껴놓고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5세, 6세, 7세, 특히 7세, 6세 선생님이 한 번 읽어주는데 내용을 기억하겠습니까? 네? 줄거리 기억하겠냐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억 잘 못합니다. 한 반에 20명 가운데 잘하는 애 한 서너 명 정도? 잘 따라오죠. 기억 물으면 항상 대답하는 것만 나머지 애들 뭐예요? 손장난치고 야 계속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뭐합니까? 선생님 경청하기 이러면서 바로 앉아라 그러고 해줘. 그러니까 권역이에요. 그거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재미없어. 책 읽어준다 해가지고 재밌는 줄 알고 딱 앉았는데 선생님 읽어준다면 뭐해? 자꾸 확인하잖아요. 질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시간은 뭔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하고 나니까 선생님 질문을 해요. 그러니 애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요거는 AI가 잘할 거예요, 아마. 맞죠? AI가 책을, 선생님이 없어도 선생님이 이 교실 밖에 나가서 그냥 AI한테 버튼 하나 눌러주고 오늘 책 읽어주고 AI한테 입력을 해놔. 이런 질문하기, 이런 질문하기, 이런 질문하기 하면 AI가 그대로 질문하고 답하는 아이한테 뭐 하트 뿅뿅 날리고 뭐 이래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나는 상관 안 해. 인공지능이니까. 답한 애들한테만 뭐 해준다? 피드백 해준다. 그죠? 이렇게 붙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독서는 절대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죠? 독서는 뭘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1대 20명으로 선생님이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은 보통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소통 잘 되는 친구, 소통 안 되는 친구 생각해 보시죠. 소통 잘 되는 친구 어떨 때 소통이 잘 돼요? 공감해주고 내가 간혹 좀 받아주기도 하고 또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하고 만나면 소통이 잘 되죠. 그럼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주고 들어준 얘기를 그랬구나 쌤도 몰랐는데 그렇게 보이네. 선생님이 던져주고 받고 던져주고 받고 너는 어떻게 던져주고 받고 선생님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1대20으로 하니까 1대1로 하면은 좀 편해요. 그죠? 나중에 1대1은 애 키울 때 하시면 돼요. 네, 애 키울 때.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니 최소한 선생님이 뭘 해줘야 된다? 캔을 해줘야죠. 소통해줘야지. 그러니까 책은 소통의 도구고 추천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책을 누가 추천해요? 책은 내가 친구 사람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거지. 추천도서 여러분들한테 친구 추천해줘요? 누가 추천해주겠지. 근데 추천받으면 그 친구가 내한테 친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사귀어봐야 알잖아요. 소통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도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기관에서 왜 추천을 해요? 책 많이 사라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이효령 박사입니다. 이효령 선생님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해요. 아니지, 제가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추천도서는 말이 안 돼요. 책은 애인이다. 책은 친구다. 그래서 가끔씩 만나가지고 읽는데 좀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나하고 진짜 잘 맞아가지고 나한테 정말 친근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소통의 도구고 공감의 도구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해왔다 때까지? 가르치려고 했고 질문하려고 했고 확인하려고 했고 기억해내기를 기대했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은 기억해내고 싶은 애들은 기억해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기억해내기보다는 보고 이야기하고 보고 생각하고 보는 걸 좋아하지. 그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책을 어떻게 선택한다? 예, 그림 보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선생님이 했던 수업은 누구 위주의 수업이다? 누구 위주의 활동이다? 예, 교사,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그 허구를 굉장히 포장해왔죠. 창의적인 발문을 잘하면 창의적인 활동이 되는 거니까. 창의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뭐다? 아이들의 생각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깔아놓은 길로 애들을 유도해내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심한 말 할게요. 간혹 가다가 답을 먼저 말해주는 친구가 괜히 반가울 때도 있고 고마울 때도 있었어요. 맞죠? 그죠? 답답한데 오늘은 얘가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얘기해주면 아이고 그래 하고는 이제 칭찬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자 똑바로 앉아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독서 활동을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제 아이부터 이렇게 했어요. 제 아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볼게요. 멀리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AI가 못하는 독서 활동을 해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책을 읽어볼 텐데 책에 뭐가 보여요? 나무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숲속에 누가 살까? 곰도 살고 돼지, 돼지도 살고 토끼도 살고 여러 동물들이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하고 그 여러 동물 가운데서 코끼리 찾아볼 거예요. 혹시 여기 코끼리 보여요? 네. 아 보여요? 네. 또 무슨 동물 보여요? 길이에요. 기린도 보여요. 어디 숨어 있어요? 저기 풀숲? 아 풀숲에? 난 몰라. 자 또 누가 또 어떤 동물 숨어 있어요? 선생님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 안 보여요.
동물 그러니까 동물처럼 생각되는 것만 보이잖아요. 이때 본다는 뜻은 룩입니까? 씨입니까? 영어로 옮기면 생각하면서 보면 이 생각에 그 밥그릇에 담겨 있는 재료가 뭐냐? 여러분들은 지식의 덩어리예요. 아이들은 지식이 없으면 뭘로 볼까요? 마음으로 봐요. 상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도 보이는 거예요. 또 곰도 보이고, 자 이렇게 탁 제가 뚜껑을 딱 밀어놓고 나니까 아이들 어때요? 기린도 보이고 공룡도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진짜 보입니까? 네. 스테고사우루스. 덩치가 너무 크니까 몸통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찾아갈 거예요. 이제 코끼리 잡으러. 코끼리 찾아갈 거예요. 어디를 가? 숲으로. 바다 건너서 숲으로 가볼 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누구 잡는다고? 누구 찾아본다고? 코끼리. 자, 찾아가요. 있어요. 죄송한데 미안해요. 책을 내가 여러 권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띄워놓고 하면 돼요. 이거 드릴 거예요. 아이들하고는 크게 띄워놓으면 돼요. 코끼리. 자, 이쪽 친구부터 먼저 해볼게. 자, 코끼리 찾았어요. 찾았어요.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있어요? 또요. 또 보이는 동물. 공룡 꼬리. 공룡 꼬리도 보이고 기린 가족 같아요. 기린 가족도 보이고. 아, 얼룩말 무늬. 선생님은 기린까지는 보였는데 얼룩말은 처음 봤다. 아, 자 이번에는 이쪽 친구들 한번 보자. 그런데 숲속에 동물이 여러 마리 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많이 찾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세 마리 친구만 찾을 거예요. 몇 마리? 세 마리. 이 친구만 찾을 거예요. 자 누구? 코끼리, 앵무새, 뱀. 네. 세 마리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코끼리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앵무새, 밑에. 뱀. 옆에 있는 친구 혹시 본 친구? 뱀. 숨어서 안 보여. 뱀 어떻게? 뱀은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가는. 아, 자, 여기 있죠. 친구들, 자, 이쪽 친구들 한번 찾아보자. 이번에. 짠! 코끼리, 뱀, 앵무새. 아, 잘 찾네. 이쪽 친구보다 더 빨리 찾네. 자, 저쪽 친구, 이번에 저쪽 친구 한번 찾아보자. 자, 코끼리, 코끼리 가운데. 아, 앵무새, 여기. 뱀, 뱀. 누나라 찾았다. 찾았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머리 이렇게 하고 있네. 자, 이번에는 저쪽 친구들 한번 찾아. 자, 코끼리. 밑에. 저기. 자, 앵무새. 저기. 예. 네.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 안 보여. 가운데 세모 옆에. 자, 처음 친구보다도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빨리 찾네요. 네. 시력이 좋은가 봐요. 자, 이번에 이 친구. 코끼리, 코끼리. 뱀, 네. 앵무새. 앵무새리. 응? 왜 이렇게 빨리 찾지? 진짜 빨리 시력이 좋아서 빨리 찾나? 아니요, 나무가 없어졌어요. 아, 나무가? 없어졌어요. 나무가 없어졌어. 뭐가 생겼어요? 집이에요.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사람들이 살고, 나무가 헤어졌어요. 베어졌어요. 자, 찾아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찾지? 아, 불쌍해. 웬일이야? 나무 한 그릇밖에 안 남았어. 이 친구들 결국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숲으로 다시 갔어요? 숲 찾으러 갔어요? 하늘로. 뒤에 장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로 갔어요? 동물원. 이 덩치 큰 친구들이 숲속에서 살다가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동물원에 간 것 같아요? 집이 없어서. 집이 없어지고 나무가 베어지고 먹을 사람들이 자동차 만들고 집 만들고 하다 보니까 숲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아마 동물원에 간 것 같아. 아, 속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차고 나왔어요. 동물을 박차고 남은 하나에 꼭 안고 코로 꼭 안고 방금 이 친구 얘기했지. 어디로 갈까? 원래 우리가 살던 곳으로 갈 거래요. 다행스럽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아저씨가 여러분들처럼 나무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박수. 자, 예전에 선생님들 이거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수업해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은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환경 오염이 뭐예요? 환경이 오염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책을 하나 읽어줄 거예요. 책을 잘 듣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한번 나누고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죠? 굉장히 따분할 거예요. 재미없고. 왜? 아이들한테 환경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 머릿속에, 선생님 머릿속에는 오늘은 뭐다?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라는 게 이미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아이들한테 방금 소통하면서 이 친구도 한번 머리 한번 열어봐, 생각 한번 열어봐 계속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 입이 좀 아프시겠죠? 벌써 제가 지금 등에 땀이 살짝 나요. 자, 이렇게 소통했어.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면서 선생님도 몰랐는데 보니까 보이네 했단 말이에요. 환경이라는 얘기를 제 입에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 자연 훼손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전달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이게 무엇의 힘이다? 소통의 힘? 무엇의 힘이다? 불법 없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제가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림책에 페이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용이 있어도 그냥 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은 생각에 그림책은 순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어른의 생각.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읽어라? 앞에부터 읽어요. 차곡차곡 천천히 읽어라. 이거. 아이들 그렇게 읽고 싶지 않아. 아니, 읽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풀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림에서 나온다. 이미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 얘기가 이해됩니까? 이거 AI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여기서 아이들마다 새로운 생각들로 찾아낸 거 있죠. 이게 바로 다르게 본 겁니다. 다르게 본 거잖아요. 선생님은 기린도 봤죠. 누구는 공작새로 봤죠. 누구는 스테고사우루스 공룡으로 봤고.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의성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이 뭐예요? 기발하고 독창적인 그런 반응을 해야 창의성입니까? 그걸 기대한다면은 잘 못 찾을 거예요. 우리 원에는 그런 애들이 없어. 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해서 창의성을 좀 포용해서 본다면 아이들마다의 반드시 뭐는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의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 능력이에요. 창의성이에요. 그전 수업으로는 이게 왜 안 보였어요? 가르치려고 했고 선생님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도권을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 창의성 교육을 하려면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라?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림을 가지고 소통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